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장상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유장상법을 소개하도록 하죠. 유장상법이라는 것은 저자는 원충철입니다. 명나라 때 사람이고요. 명나라 때 영락황제께서 관리로 등용하시면서 상법에 관하여 토론을 많이 했던 관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락황제와 원충철이 주고받고 질문하고 대답한 100가지 중에 현재 유장상법에 전해지는 것은 73문단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장상법에는 총 42개의 비결이 있는데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신체의 모든 부위를 세세하게 논한 상서입니다. 기색부터 논했기 때문에 상법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는 유장이라는 호를 사용하였는데 그 유장이라는 호도 영락황제가 내리신 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유장상법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여인 36 형상이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면 다치고 형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다치고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대략 짐작을 하시겠죠.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보통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든가 어렸을 때 부모의 어떤 복과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그러한 경우,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또 자식을 낳아도 일찍 잃어버리고 또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몸이 아파서 방 안에 누워 있는 것도 우리가 형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어떤 모습을 얼굴에서 몸에서 지니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당할 수 있나, 이러한 어떤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그 어떤 기운이 올 수 있는지를 논한 부분이죠. 일단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 색깔이 노란 것을 좋지 않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노랗고 곱슬머리, 그리고 눈동자가 붉거나 누런 모습입니다. 사실상 눈동자는 굉장히 검어야 되죠. 검어야 되는데 눈동자가 노란 색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눈의 관상에 있어서 또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가 눈동자의 색깔이 노랬을 때는 좋지 않다라고 본 거죠. 살이라고 봅니다. 여자들이 누런 눈동자를 가지면 이거는 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살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칼을 들고 남을 죽여서가 아니라 내 친척, 내 피부치들이 오래 내 곁에 있지 않고 떠나가는 형상, 죽어나가는 형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 생면이라고 해서 강골만이 얼굴에서 우뚝 선 모습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굴에 있어서 강골만 보이는 거죠. 그런 것도 굉장히 박복하다 했고, 또한 이마가 둥글게 튀어나온 모습, 짱구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요즘 짱구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짱구라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했겠죠. 이마만 튀어나오니까. 그리고 이마가 높고 얼굴이 꺼진 현상, 그런 것도 좋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이마가 일단 넓고 높으면 보통 남편을 극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내 맘대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또 오랫동안 남편과 해로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자들이 이마가 높고 넓으면 좋지 않게 여겼지만 이마가 요즘 그 아이돌도 그렇고 얼마나 이마가 넓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출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살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또 이마에 주름과 흉터가 있는 것입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힌다라는 것은, 흉터가 있다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과히 이렇게 우리가 미학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인당의 현친문을 또 말하는데요. 인당이라는 것은 눈썹과 눈썹 사이에 현친문이라는 것은 바늘 모습처럼 이렇게 세로의 주름이 이렇게 깊이 박혀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인데,
눈썹은 형제 간의 우애라든가 어떤 집안 간의 집안의 어떠한 그 이어주는 그러한 그 모습에 있는 곳이기도 하는데, 여기에 흰춘문이 있다라는 것은 여자들의 어떤 모습에게는 대가족의 어떠한 그 생활상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이겠죠. 또 젊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겁니다. 젊어서 머리카락이 빠진다라는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겠죠. 그리고 병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젊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진다라는 것은 예시를 하는 거죠.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온다라는, 그래서 안 좋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또 뼈가 강철같이 굳은 거를 말합니다. 강철같이 뼈가 굳었다라는 것은, 뼈는 사실 단단하고 튼튼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야지 건강한데, 여기서 여자 뼈가 강철 같다, 피부가 팽팽하다, 이런 말은 여자의 피부가 너무 얇아서 이 뼈가 이 살 속에 있지 못하고 잘 밖으로 튀어나온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길고 입이 크다든가, 얼굴은 말랐는데 힘줄이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들. 얼굴이 길고 입이 큰 사람들은 제가 주변에 임상을 해봐도 말조심을 해야 될 이유들이 충분히 있는 거죠. 입이 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하고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든가 사회생활 할 때 내 의견에 충실하게 밖으로 내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서로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힘줄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은 피부가 얇은 겁니다. 옛날에, 지금은 피부가 얇고 선명한 피부를 우리가 미인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러한 피부가 얇고 이런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박한 모습으로 상징이 되었던 거 봅니다. 또 귀 부분이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귀가 뒤집힌다든가 윤곽이 뛰어나지 않고, 또 얼굴이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각형의 모양을 한다라는 것은 이마 부분, 머리카락 그 양 이마 옆 부분이 많이 있지 않고 머리카락을 뒤덮인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러다 보면 부모의 덕이라든지 초년의 운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뾰족하고 허리가 가늘다 했습니다. 얼굴이 뾰족하다라는 것은 하관이 굉장히 급격하게 밑으로 빠진 모습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굴, 입, 코 밑부분을 하관이라고 그래서 하정이라고 그러죠. 얼굴을 3정으로 놀할 때 아랫부분, 말년을 의미하는데, 얼굴의 아랫부분은 나의 여자들에게서는 자식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았고, 또한 허리가 가늘다라는 것도 상법에는 너무 허리가 가늘면 아이가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아기가 살 수 있는 자궁이 협소하다라는 의미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가늘면 여자로서 이렇게 그 아이를 출생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안 좋은 기운이 발생하고 안 좋은 모습의 여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근이 낮고 꺼진 모습, 지각이 치우치고 기운 모습, 다 이런 모습들은 상근이 낮고 꺼졌다라는 것은 콧대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면 콧대가 높은 여자가 더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상근이 낮게 꺼진 모습, 이게 더 좋지 않았습니다. 지각이 뒤로 치우쳤다라는 것은 턱이 뒤로 밀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턱이 코를 향해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뒤로 빠진 모습. 또 목에 근골이 나타나면 안 좋다 했습니다. 목에 근골이라는 것은 목이 근육질이라든지 뼈대가 막 튀어나온 모습이에요. 너무 목이 가늘어서 앙상하다든가, 아니면은 목에 막 근육질로 돼서 울퉁불퉁한 그런 모습, 그런 것도 모두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또한 얼굴이 진흙 바르듯이 채기가 있다,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얼굴이 황색이든 백색이든 뭐 붉은색이든 검은색이든 한 톤으로 원톤이 아니고 이렇게 그 울긋불긋한 거죠. 그을린 모습,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자, 목소리가 천둥 같은 목소리. 여자가 너무 우렁차죠. 천둥 같은 목소리.
불같은 성격. 이거는 여장부, 그러니까 밖에서 무엇인가를 진두지휘하는 모습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아이를 낳고 집안에 살림을 하면서 이러한 정말 지고지순한 그런 여성의 모습이 아니죠. 천둥 같은 목소리. 그런 걸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탁한 모습이에요. 예, 눈 안이 탁한 모습이고, 막 거친, 말도 거칠고 이런 사람 있죠. 막 기운이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이마는 굉장히 넓은데 턱은 너무 작은 모습. 그건 조화가 맞질 않죠. 이마는 너무 넓은데, 턱이 이렇게 좁아서 빠져버리며, 아까 삼각형의 모습과 반대죠. 거꾸로인 모습. 그런 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색으로 말하면, 얼굴이 분을 바른 듯한 그런 하얀 분가루의 모습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구름 같은 얼굴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화장법이 있죠. 무슨 화장법이라고 하는데 얼굴이 그냥 백분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그러한 얼굴, 기색, 창백한 그러한 기색. 예, 그런 기색은 패도 좋지 않게 여겼지만 여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살기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상수상이라는 것은 코가 시작하는 상근부터 준두 사이에 있는 콧등을 이야기해요. 콧등이 뼈마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가 매끄럽게 빠지지 않고 한번 이렇게 한번 훅 솟은 모습, 퉁 튄 모습이죠. 매끄럽지 않고 그런 것은 자식이나 남편을 내가 나쁘게 극한다라는 상법의 논리인 것입니다. 또 살이 굉장히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자들 손을 딱 잡거나 이렇게 했을 때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모습. 이런 것은 정말 좋지 않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어깨와 등이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어깨와 등이 치우치면 안 돼요. 뒤에서 바라봤을 때도 어깨가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은 굉장히 박한 모습, 격이 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우리 모델들이 이게 굉장히 균형 잡힌 모습을 반드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책가방 같은 거 우리 어렸을 때 한쪽으로 들으면 막 어깨가 기울어지고 막 해서 반대로도 들고 막 그러라는 말 있잖아요. 어깨와 등은 치우치고 기울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 옛날 사람들은 눈이 크고 눈동자가 땡글땡글 둥글면 안 좋게 여겼던가 봐요. 근데 사실 눈이 크고 눈동자가 둥글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쁜 것도 하나의 형상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눈이 우리가 너무 예쁘면 이렇게 남자들이 시선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안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가 목에 울대뼈라고 그러죠. 여자가 목에 울대뼈가 나온다든가 치아가 너무 큰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치아는 크고 단단하고 초밀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자 치아가 개수가 줄어드는 거죠. 너무 크면. 예, 그런 걸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또 머리카락이 부드럽지 못하고 억센 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곱슬머리도 안 좋지만 머리카락이 억센 모습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지런한 모습 이런 걸 좋게 여겼죠. 뼈가 거친 거 이런 것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뼈가 거칠다라는 것은 살 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힌 게 아니라 살을 뚫고 나와서 막 이렇게 손에도 관절이 아프고 하는 사람들이 손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
손으로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남편의 어떤 원조라든가 부모의 원조를 받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 많이 일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농사 일을 했든 무슨 바느질을 했든 빨래를 많이 했든 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옛날에 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정승판사 어떤 그러한 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잠잘 때 잠꼬대를 많이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잠잘 때 잠꼬대가 많으면은 내가 앞으로 좋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한번 지켜볼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주변에서 혹시 자제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내라든가 그 다음에 내 친구라든가 어디 같이 여행 갔을 때 잠꼬대가 많으면 심신을 좀 편안하게 항상 그것을 좀 염두에 둘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취하구라 그러죠. 입이 옛날에 취하구 뭐 이런 거 앵두입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 다른데, 취하구로 하면 옛날에는 기생입이다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입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끌 때 후하고 불잖아. 후하고 불 때 입이 앞으로 나온 듯한 거. 그러니까 항상 그것은 불만인 듯한 입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스럽고 웃으면 우리가 이 끝이 양쪽으로 싹 올라가가지고 예쁘게 웃는데, 입이 앞으로 이렇게 불을 끄듯이 쭉 나왔다라는 것은 매사에 불평불만이에요.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러면 내 자신도 힘들고 남 볼 때도 안 좋고, 그것도 형상의 모습입니다. 또 여자들이 콧털이 많이 있는 거, 그러니까 콧 속에 털이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안 좋습니다. 턱의 뼈가 높이 일어나는 거. 턱의 뼈가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턱뼈가 이 턱하고 이 선상에서 부드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귀 밑으로 이렇게 턱의 뼈가 관절이 이렇게 쫙 올라가면 턱이 갑자기 확 빠지겠죠. 그러면은 이 턱의 뼈가 높다라는 것은 옆에 그 귀 밑에 저희가 시골이라고 그래요. 시골이라고 그러고 해골이라고 하고도 시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유난히 옆으로 확 튀어나온 거예요. 귀 밑이. 그런 사람들은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집이 굉장히 세니까 뭐든지 자기 멋대로 하는 경향이 좀 강하겠죠. 그 다음에 명문 앞에 뼈가 높이 솟았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명문 앞에 뼈가 솟았다라는 것은, 명문이라는 것은 귀가 위치한 곳에 귓구멍을 우리가 또 풍문이라고 하죠. 그 귓구멍 앞에 있는 게 명문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뼈가 높이 솟았다라는 것은 귀의 운명을 막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안 좋다고 여겨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36가지의 형상을 순서대로 나열을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는 그게 과연 말이 맞는 말일까 의심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한다거나 주변에 있을 때 한번 보시면 좋은 모습은 아닌 거가 너무 많죠, 사실은. 그래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 해당되는 모습이 있다 하면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고, 타고난 얼굴 형태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마는 좋은 말, 그 다음에 좋은 기분, 좋은 기운을 우리가 많이 갖는다면은 여기서 절반 이상 아니면 80% 이상은 많이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관상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우리가 타고난 어떤 모습이기도 하지만,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관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의 운명을 좋게끔 바꾼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죠. 왜냐면 바다에 그 배를 띄우기 위해서 배가 이미 떠나는 형상이 탄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넓은 바다를 가는데 이 배의 뱃머리를 내 인생이 가고자 했던, 내가 태어났던 그 사주팔자를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뱃머리를 돌린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은데, 우리가 최대한 돌려서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주변의 원조와 나의 기운이, 나의 의지가 있어야지, 내가 만약에 원치 않은 방향으로 항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면은 그 원동력은 말도 못한 거예요. 고칠 수 있을 그런 힘은 정말 그 한두 번의 노력이 아니라 수많은 노력과 관찰과 그다음에 반복되어지는 어떠한 그 실패에도 꿋꿋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에 그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죠, 플라톤도 뭐라 했냐면, 매일매일, 특히 청소년들 매일매일 내 얼굴을 보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굉장하게 안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잘 되려고 한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얼굴 정도는 유심히 살피고, 지금 나의 얼굴이 어떠한가야, 그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현관 밖으로 나갔을 때 나의 기운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기운이 결국 얼굴의 모습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상법을 공부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어떠한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한 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